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다소 좀 아쉬운 출발인데요. 핵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도 미국 바라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대형주들 갈팡질팡하고 고환율의 힘든 흐름입니다만은 미국에서 날아온 뉴스라든지 미국발 섹터의 강세 이런 흐름들 그대로 이어받는 아침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스크리닝 해주세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지금 오늘은 조선이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조선이 상당히 급등하면서 영향을 받았었고요. 오늘도 양자큰 관련주들 어제 미국 시장 조정은 있었지만 양자큰 관련주들이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었고요. 또 특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연결되고 뉴로모픽 연결되면서 반도체도 어제 매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만은 장 초반보다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뉴로모픽,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이런 쪽들 강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 많이 눌려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 터트린 이마트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게임주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도 다시 또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두려움을 좀 많이 표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환율도 이게 지금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472원 60전까지 상승, 1450원 뚫었기 때문에 지금 1500얘기까지 계속 나오면서 시장 압박감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 쪽들의 반등이 조금 오늘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의 판박이라는 점은 좀 인정을 하면서도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 기술력과 또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을 동일시해서 이쪽에 투자를 해도 맞나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좀 들고요. 이렇게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 전략을 좀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트럼프가 하는 정책에 연동하거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그다음에 머스크가 지향하는 산업 이런 쪽들도 미국 내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는 테마에 계속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연동되거나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과 좀 연관되어 있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내 주도력을 가진 섹터와 연동되어 있는 산업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안전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고 시장에 일단 또 돈이 없습니다. 외국인들 돈 계속 빼고 있는 상태 속에서 환율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출주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영향을 덜 받거나 그런 테마로 인해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좀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딱히 우리 시장에서 뭔가 다른 섹터를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좀 떨어진다. 그나마 조선이나 재건이나 이런 쪽들하고 일부 이제 수출주들 중에서 이제 미국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일부 빼놓고는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이다. 오늘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우르르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 미국 영향 계속 받고 있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뉴로모픽, 그다음에 양자컴. 최근에 통신 장비주 얘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HFR 이후에 후발로 솔리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틀간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최악이었었다가 조금씩 개선되는 섹터. 오늘 서울 반도체도 호재 나오고 급등했다가 지금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뉴스에 좀 반응도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투자 전략을 짰을 때 이걸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큰 돈이 들어와서 대형주 장세가 되지 못한다라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런 환율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환율과 관세 고려했을 때 거기서 철저하게 안전한 섹터 위주로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택된 것들이 이제 엔터주들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쪽 기술주들 안에서 미국과 연동하는 섹터들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환율이나 이런 거에 반응을 안 하는 섹터라고 한다라면은 그나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일부 되겠고요. 뭐 게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년의 증시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최소한도 아예 없었다가 조금이라도 생겨난 섹터가 아니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줄어드는 섹터는 시장이 좀 철저하게 피하고 있다. 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뉴스에 대한 반응도가 상당히 크고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의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오늘도 지금 이마트는 급락하고 대한통운은 급등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되게 빠르게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서 주가에 좀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힘들었었던 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도 이제 악재는 좀 지나갔다라는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좀 악재가 좀 줄어드는 섹터와 호재가 계속 이어지는 섹터 이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 투자 전략으로 좀 설정해서 보시고요. 뭐 미국과의 그런 페어링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이런 상황인데 실적이 괜찮아지는 섹터, 실적 전망이 이익 조정치가 상향되는 섹터, 그런 섹터가 있나요? 지금 고환율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고환율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들어서 좀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수입할 때 한번 뭐 수출할 때면 어느 정도 상세가 되겠습니다만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고환율의 가장 수혜는 뭐 이제 조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은 또 너무 올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약간 환율이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고 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엔터주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환율이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뭔가 만들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비제조업 위주로 좀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비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할 거면 그나마도 이제 미국 정책과 연동하는 섹터가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고려될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저런 거 다 배제를 한다라면은 그나마 좀 엔터나 그다음에 게임이나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요런 정도 하고 솔루션 업체들 뭔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업체들 제조업이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업체들 이런 솔루션 뭐 플랫폼 요런 쪽들을 계속 좀 선호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